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But no, I got along with hi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주목되는 건 과거에 잘 지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잘 지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왔었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로이터의 보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 당선인 측,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2018년 상황처럼 만나서 협상한다. 이 뜻이 되는 건데요. 우리로서는 지금 걱정하는 게 앞서 트럼프 대통령 무슨 핵무기를 가진 자와 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비핵화가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건 기본으로 북한이 핵을 갖다는 인정하는 게 돼요. 우리의 지금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요. 북한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주한미군을 빼는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가끔씩 얘기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마저도 협상 대상에 또 올려놓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인데요. 어무식 총장님, 우선 협상이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019년 하노이에서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이 어쨌건 파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회담을 한다면 뭔가 상대방에게 이제 명분을 줘야 되는데요. 예. 이제 그 명분이 북한을 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거나 예. 또는 미국하고 북한이 어떤 뭐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김정은의 입지를 올려주면서 예. 트럼프는 뭔가 자기의 요구를 관철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군사 위협이 더 높아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뭐 동북아 안보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트럼프도 어차피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반기에 빨리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아마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물론 아직까지는 특별한 공식적으로 직접적 언급은 없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아마 그런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만약에 진짜 비핵화가 아니라 아예 군축, 그러니까 인정하고 군축으로 간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또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또 노벨상 생각하면서 뭐 외교정책 펼거라는데 또 우리로서는 걱정되는 북한을 핵을 가진 걸 아예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논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근데 트럼프가 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마가라고 하는 미국을 예. 위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북한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또는 그렇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예.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설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미국이 북한과 직거래해서 대한민국을 패싱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외교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문제를 혹시라도 트럼프, 김정은 협상 대상으로 올릴 가능성, 이건 뭐 걱정입니다만 지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트럼프나 또는 그 측근에 있는 안보 관련 고위직들이 그런 언급을 과거에 뭐 심시찮게 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할 수도 있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은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실행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협상 과정을 과거 4년 전, 그 5년 전 상황으로 되돌리려는 약간 이런 움직이는 거 아니냐 보도가 나오는데, 자, 막상 북한 김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최근에 뭔가 얘기 좀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변수는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과 이제 생도 취임하게 되면 그 위에 직접 대화에 과연 나설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과거 이 협상 때 얻은 게 없다 굉장히 불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신중한 것 같은데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2019년 그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북한의 군사력이 예. 2024년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지금은 예. 고체 연료로 된 ICBM을 예. 김정은이 미국이 대통령 선거하는 직전일 날 발사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달라진 그 위상을 그 트럼프에게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예. 뭐 그런 거에 어떤 반어적 표현이 이번에 지난번에 해보니까 트럼프하고는 대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트럼프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새로운 제안을 해라. 아마 그런 요청으로 저는 오히려 해석이 빨리 됩니다. 연락하라. 그런 의도가 담긴 걸로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렇게 불만 표시를 하는 게. 네, 일단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로서 약간 좀 걱정되는 대목들이 좀 있네요.